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정말 또 바쁘신 삶을 살고 계신 분이죠. 하지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에 주제가 있긴 할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여름날에 어울릴 만한 사연을 딱 들고 와봤습니다. 오, 한여름밤의 네. 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죠! 자, 오늘 해드릴 사연은 여름날에 어울릴 만한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 제 사연과 제보에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도 나고, 신기하기도 하고, 소름 돋았던 적은 몇 번 있겠지만은, 오늘은 문득 그 사연이 생각이 났어요. 뭘 할까 오.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걸 풀어도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해도 될 것 같다. 산이의 허락이 떨어진 사연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연은 제가 산이랑 다니면서 유일하게 엄청나게 얘한테 고맙고 진짜 친구 잘 둬서 좋다 칭찬을 받은 사건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오늘 사연은 욕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의 성의산 친구 중에 하나인 돌비, 저, 산이 이렇게 세 명이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밀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일단 여기를 가게 된 계기는 강곡한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부탁이 있었어요. 산이는 이 당시 이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고 괜히 여길 가면 너네들도 다칠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들한테 피해주기 좀 싫다. 거절을 하려고 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 부탁을 해주신 익명의 그분의 몰골을 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돌비랑 같이 봤는데 예. 그때 당시 우리보다 4살 많은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20대 후반인데 40대 정도로 보였어요. 저희보다 4살이 많은데 늙어 보였다고 좀 표현을 세게 할게요. 일단 대구에서 우연히 저랑 돌비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모습이 그랬어요. 이모뻘처럼. 산이가 1차적으로 당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준 건 여기 나 혼자 가서도 안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를 가자고 참 부탁을 하니 애매하다. 진짜 다칠 수 있다. 이번에는 정말 피해를 주기 싫다. 나도 욕심에 너네들을 부르긴 불렀는데 나도 최근에 좀 여러 죄를 많이 다녀서 고단하기도 하고 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을 하다 보니까 야 드러나 보자고 밀양 가면 무슨 일이냐고 거기에서 지금 만난 이름을 수연 씨라고 할게요. 수연 씨보다 7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엄청나게 폭력적이래요. 네, 문제는 그 폭력적인 게 확실한 건 빙의가 돼서 그런 건 맞대요. 산이 말로 의하면. 그냥 미친놈처럼만 날뛰는 게 아니고 빙의가 된 거래요. 처음 봤을 때 저런 증상이 나왔을 때는 병원도 가보고 당연히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요 멀쩡하대요. 그러다가 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런 과한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경찰까지 부르는 사태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정신적으로나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까지 더 심하게 받았는데 이후에 돌아온 답변은요. 군대 빼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었대요. 수연 씨 남동생이. 보통 그런 경우 있었죠.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경우 있으니까. 현재 저 증상이 나온 지는 6년이 흘렀대요. 산이 말에 의하면. 예전에 법사님이랑 방문했을 때 그거 말리다가 저 사람이 휘둘리는 몽댕이에 다리를 가격당해서 산이가 깁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끝나고 갑자기 깁스 외워서 누구한테 쳐맞은 거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웃으면서 어디서 쳐맞고 왔다. 근데 네가 맞았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폭력적이면 좀 힘이 있는 건가? 아니 격투기 선수야? 성격이 좀 세? 다시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어차피 안 갈 거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뭘 가지도 않을까 말을 하냐. 이런 식의 저희를 떠보니까 옆에 있던 송이산 멤버 돌비가 그걸 다 듣더니 야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족분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병원도 경찰도 저렇게 손 놓고 말이 막 나올 정도면 답이 없는 거지. 나도 산이 너나 아코 자주 따라다니면서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결국에 이런 특수한 상황일 거고 특이한 상황일 건데 내가 니들 따라가서 한번 돕고 싶다. 항상 들러리로 너희들한테 끼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진짓빠는 소리를 그때 하는 거예요. 안 그런 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나도 똥폼을 잡고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확 노려보더니 제 뒷목을 세게 잡으면서 갈 거야 말 거야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이가 아이고 좋은 친구였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니네들은 왜 갑자기 진지 빨면서 나를 도우려고 하냐. 또 얘도 안 하던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명이서 뭔가 앞에 있는 수현 씨를 두고 숙연해지는 저희끼리의 대화를 끝내고 돌비는 입을 열더라고요. 나는 사실 가야 될 이유가 방금 하나 생겼어요. 저기 수현 씨, 저 누나, 저분 우리 누나 느낌이 좀 나. 우리 돌자 누나, 돌비의 친누나입니다. 우리 돌자 누나 느낌이 좀 난다. 키도 비슷하고 머리도 많이 길고 내가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났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나는 누나한테 받은 좋은 생각뿐이 없다고. 이걸 옆에서 듣고 있던 산이는 정작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건데 니들 서로 만남을 또 주고받냐 웃고 있길래. 근데 만약에 가게 되면 너네들 하루 이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괜찮겠냐고. 일단 바라지 형님한테도 갈 건지 내가 물어봐야 되고 좀 복잡해. 그리고 니들이 가면 나도 편하지. 법사님 말 들어보면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해졌지 이거 약하진 않을 거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유는 말도 안 해요. 궁금증만 자아내고 뭔 일이냐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고. 오케이 내일 가게 됐으니까 가자. 일단 다음날 바로 주말이어서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산이가 가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는 해줄 거다. 근데 돌비 아코야 다시 말하지만 니들 다칠 수 있다. 내가 반복적으로 말 안 하는 거 알지? 내일이라도 만약에 니들이 안 나타나면 안 가도 된다. 마음 편하면 안 와도 된다. 저는요 왜 마음을 먹었냐면 이게 만약에 좋게 끝나면 향후 10년간의 이야기거리는 분명히 나올 거다. 저는 그랬어요. 무조건 간다. 그렇게 저랑 돌비, 산이, 바라지 형님 이 4명이 밀양을 그 수현씨 집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중간에 간략하게 들었던 건 그 집은요 굉장히 부유해요. 아버님께서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주유소를 4개나 운영하시고요. 또 아버님은 그 밀양 지역에서 중견건설로도 유명한 CEO로도 금융투자로도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 집에 도착하니 마당 딸린 집에 순환 진돗개와 풍선개도 풀어져 있었고 와 듣던 대로 진짜 좀 사는 집이더라고요. 저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처럼 봤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집주인으로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저희들을 보고 웃으면서 잘 왔다고 산이총각 오랜만이라고 과일이랑 차도 꺼내오면서 저희를 대접해 주시는데 아이고 산이 친구 총각들이냐 어린 총각들인데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 요즘 들어서 우리 태우가 그 수현씨 동생분입니다. 태우가 밤마다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심하다. 그나마 우리가 뭐 사람 많이 살다 아파트 이런 데 살다가 여기 주택으로 이사와서 주변인들 피해는 그나마 덜하지만 간혹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가 빡 지르니까 오해를 당해서 신고도 많이 당해서 그 마을에선 지구대에 몇 번을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유명했대요. 그 말씀에 산이가 입을 열기를 사모님 오랜만이시긴 한데 법사님 말씀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 안채 그 집안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쁘게 꾸며진. 거기 아직도 저기 컨테이너 안에 태우 친구가 혼자 있냐. 그렇게 산이가 말하니까 아직도 저기서 혼자 살고 있다고. 어제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 지금은 자고 있을 거라고. 꼭 밥 먹을 때인데 여기 총각분들하고 여기 손님들도 식사하셔야 되니까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우리 태우가 중식을 먹고 싶대요. 그걸 시켜 먹을 건데 같이 좀 들자고. 마당에 나가서 정작 엄청 크게 있는데 거기서 밥을 시켜 먹자고. 뭐 드시고 싶냐 저희한테 묻길래 저는 볶음밥 곱빼기요. 돌비도 볶음밥 곱빼기. 바라지 형님이랑 산이는 간짜장을 먹겠다고 하고 알겠다고 요리까지 몇 개 시켜서 먹자고. 어제 봤던 수현 씨라는 누나분이 마당 컨테이너 하우스로 가긴 가더라고요. 예. 거기로 가더니 저도 옆에 그냥 슬쩍 따라갔는데 태호야 중국집 네 좋아하는 게 시킬 건데 뭐 먹을 거냐고 똑똑똑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안에서 누나 나 짬뽕 곱빼기에 국물 많이 그리고 엄마한테 탕수육이랑 깐풍기도 꼭 시키라고 해 대짜로 이런 다정한 말투가 들리길래 뭐가 문제지? 말도 똑바로 하는데 예.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정자에서 앉아서 다들 있었어요. 저는 마당에서 진돗개랑 풍선개가 놀고 있었거든요. 태호라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는 저희한테 안녕하세요 산이 형님 오랜만이세요. 거기는 또 본 적이 있으니까 인사도 하면서 저희가 체격을 봤잖아요. 폭력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통통한 것 말고 사람이 순하게 생겼어요. 키도 그렇게 안 크고요. 그냥 너무 순해요. 그냥 순한 사람이 뭐 폭력적이라고? 아이고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랑 풍선개, 진돗개 제가 계속 이러와 하면서 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태우라는 사람들 이 개들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태우라는 사람을 보고 개들이 가지를 않다요. 이리 오라고 하는데 가지를 않아요. 태우라는 사람은 야 백구 풍 이리 와 이러는데 얘네들이 꼬리를 내려서는 그냥 안 가요. 오히려 수연이라는 그 누나 그분한테 뒷걸음으로 막 도망쳐서
뒤로 막 숨어 있는데 걔들이 떨지는 않는데 누가 봐도 가기 싫다는 경계를 하면서 태호 씨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산이가 보고서는 인상이 찡그러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거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한숨을 푹 에휴. 그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중식 배달이 왔거든요. 집 마당의 정자에 다 같이 사랑채 같은 데서 앉아서 아주머니 여기 참 집도 크고 마당도 넓고 컨테이너까지 잘 꾸며놓고 이래서 사람은 성공해야 나와요. 저희 지역도 깡촌이라면 깡촌이 시골 군인데 여기 밀양은 선비의 고향이기도 하고 나름 깡촌은 아니잖아요. 시골 풍경이 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농담삼아 분위기 바꿔보려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수연이라든가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도 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다고 그렇게 짜장면, 짬뽕, 볶음밥 다 뜯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더 들어오더니 배달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음식 왔는데? 여기 중국집 배달 왔는데 뭐 또 시킨 거냐고 산이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는요 탕수육, 팔보채, 깐풍기 요리가 한가득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인원은 7명이에요. 저랑 친구 바라장님, 산이, 거기 어머님, 수연이 누나, 태호씨 이렇게 7명인데 요리까지 탕수육 대짜 3개, 깐풍기 대짜 2개, 팔보채 1개 이렇게 와 있어요. 이걸 7명이 어떻게 다 먹어요? 아니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도 대접을 이렇게 후하게 하냐고. 저는 속으로 좋긴 했는데 아이고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나가서 외식을 해도 돈이 남겠다 이 정도였어요. 다들 일단 이걸 다들 어찌 먹겠냐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먹는데 그 와중에 수연씨와 산이 바라지 형이 계속 태우를 주시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저랑 돌비는 일단은 뭔지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저랑 돌비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시선 따라 산이가 계속 노려보는 그 시선 따라 태우 먹는 걸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탕수육 대짜 하나랑 깐풍기 하나는요 자기 옆에 갖다 놓고서 혼자 독식을 하면서 먹더라고요. 이미 짬뽕은 거의 들이마시듯이 꽃배기를 드링킹해서 먹고 이미 면도 안 보였거든요. 제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미리 가져다 놓은 큰 밥통에 밥을 꾸역꾸역 죽이 되도록 말아서는 그걸 또 숟가락으로 먹으면서 왜 이렇게 잘 먹어? 며칠 굶은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 그때 속으로 또 생각을 했어요. 산이도 수연씨도 왜 저걸 주시하면서 보고 있지? 아니 뭐 때문에 그런데? 돌비도 의아한 듯이 그냥 왜 자꾸 주시라면서 보냐? 저랑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호가 저를 보더니요. 저기 형님 거기 볶음밥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말 걸길래 네 배고파서 그런지 좀 맛있네요. 양도 꽃배기를 시켜서 든든히 먹네요. 아우 참 여기 공기도 좋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태호라는 친구가 저한테 말하게 아우 남자는 꽃배기죠. 그쵸? 저도 그래서 짬뽕 꽃배기 먹잖아요. 히히거리는데 옆에 있던 돌비가요. 태호 옆에 있던 깐풍기에 손을 쓱 뻗었거든요. 왜냐면 깐풍기가 좀 멀리 한쪽에 있어서 그냥 옆에 있는 태우가 먹던 깐풍기 접시 앞에 있는 걸 쓱 들었는데 갑자기 태우가 여기서요. 야 이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욕을 하니까 저도 벙찌고 옆에 있는 돌비도 벙쪄 있었고 모두가 그 상황에서 얼어붙고 있는데 다시 태우가 아씨 내 음식에 손을 왜 대냐고. 야 이 거짓이야. 앞에 있는 네 볶음밥 처먹어. 탕수육 처먹으면 되지 왜 내 깐풍기까지 넘보냐고. 아니 거기 깐풍기 있으면 왜 내 걸 먹냐고. 왜 내 걸 먹냐고. 왜 내 걸 굳이 집어 처먹냐고. 소리를 또 막 빽빽 지르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그만하라고. 아우 태호야 너 또 왜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네 음식에 손 안 댈 테니까 그만하라고. 아우 저기 여기 돌비라는 총각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자기 음식 손대는 거 안 좋아한대요. 아우 깐풍기 저희 거 먹으라고. 아니면 저희가 한 접시 더 시켜줄까요? 이러는데 아니요 괜찮다고. 근데 그걸 보는 저나 돌비는요. 이때부터 저는 입가에 파르르 좀 떨리기 시작했어요. 돌비도 그랬대요. 그런데 사전에 상황을 약간 듣기로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근데 막상 이걸 말로 받고 있으니까요. 돌비님 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산이한테 들은 건 간략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라. 그리고 저 태호라는 애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참아야 된다. 그때부터 입맛은 딱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 거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 음식 냄새에 마당에 진동을 하니까 백구하고 풍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도 먹고 싶은지 낑낑대면서 수연씨 곁을 계속 맨들면서 달라고 귀엽게 낑낑대더라고요. 애교를 부린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태호라는 친구가 자기 먹던 젓가락으로요. 걔들한테 퍽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디 걔놈이 사람 음식 먹는데 알짱대냐고 소리를 또 지르는데 와 그때는 저는 속으로 이게 그래도 자기 누나랑 부모님 앞에서 이게 맞는 행동인가? 어디서 부모님이랑 누나 앞에서 지 세상에 마냥 저러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처음 본 건데 저딴 식으로 행동한다고? 결국에 제가 못 참아서 한마디 하는 순간에 산이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제 손을 탁 잡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기다리라고. 작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팔보채가 있어서 예. 이건 왜 안 뜯었나 하면서 제가 그 팔보채를 들고 랩을 뜯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 태호라는 친구가 야 이건 뭐야? 이제 저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와 누나한테도 엄마 누나 아이씨 팔보채도 있었어? 나한테는 탕수육하고 깐풍기만 밀어주고 저거 몰래 먹으려고 빼둔 거지. 와 진짜 기분 개 먹었네. 여기서 그나마 순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욕을 어마무시해요 일단. 아 진짜 기분 먹었네. 또 쌍욕을 퍼붓는데 손에는 갑자기 탕수육을 집어들더니 어머님과 수연 씨한테 팍 던지는 거예요. 이런 찰나에 탕수육을 던지면서도 팍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소리 지르고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팍 지르는데 음식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반복하고 결국에는 산이가 자리에 일어나더니 아 저것도 이제 못 참는가 보다 했는데 웃으면서 산이는요. 아우 태우씨 미안하다고. 우리 안 먹을 테니까 저 팔보채 태우씨가 먹으라고. 아우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니 좀 이해 좀 해주라고. 아 미안해서 그런데 태호씨 내가 양장피도 시켜줄까요? 나는 지금 양장피가 땡기는데 2개 큰 거 시켜서 같이 나눠 먹자고. 태호씨 미안해요. 이렇게 산이가 달래는 거예요. 안 그러는 놈이 달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 태호라는 친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세상 밝은 미소로요. 아유 기분 개더럽긴 한데 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이 형님 친구 엄마하고 누나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엄마라는 인간도 그렇고 누나라는 인간도 그렇고 어찌나 식탐이 많은지 팔보채를 왜 뒤에 숨겨. 그리고 여기 형님 친구들 왜 굳이 내 음식을 탐을 하냐고. 그리고 팔보채가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왜 숨겼냐고. 이렇게 나한테 걸릴 거. 아이 그러지 마요. 나 좀 쌍욕 나오는 거 싫어. 엄마 누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나 눈 돌아가서 뒤집히는 거 싫으면 제발 이런 식 있죠 말투. 내가 좀 많이 먹고 잘 먹어서 그런 거지 식탐은 아니라고. 식탐 없는 사람이라고. 봐봐 식탐 있는 사람은 남의 음식 건들잖아. 근데 나는 남의 음식은 안 건들잖아. 내가 내 탕수육 깐풍기 내 앞에서 먹인다는데 또 짬뽕도 딱 내 것만 건들잖아. 다들 앞에 있는 자기 음식 드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 고택 아저씨한테 이렇게 배웠다고. 자, 고택은요, 오래된 주택을 말합니다. 대뜸 내가 고택 아저씨한테 이런 걸 잘 배웠다고 그 말을 하는데 산이는 알겠다고. 아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알겠다고. 진정하라고. 저기 어머님 죄송한데 양장피도 2판 시켜주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돈 드릴게요. 산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 수현 씨가 알았다면서 또 중국집에 전화를 돌려서 양장피를 시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전화 돌비는요.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너네들을 참아야 된다 하니까 일단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도 기다려라. 말은 계속 반복이었고 이미 밥맛은 딱 떨어졌고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음식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양장피도 배달이 되어서는요. 태호 씨한테 어머니가 열어서 먹으라고 주는데 이미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입맛이 딱 떨어져서 양장피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산이가 또 웃으면서 양장피 이거 2판 양 많은데 어떡하냐. 이거 태호 씨 다 드시라고. 산이가 또 타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안 이러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태호라는 친구가 왜 안 먹냐고. 왜 안 먹냐고. 그냥 드세요. 아니 괜찮다. 우리 배부르다고. 음식 남기면 안 된다고 내가 고택 아저씨한테 배웠는데 아유 다들 드시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리면 안 되니까 배부르지만은 내가 이 양장피 2판도 다 먹겠습니다. 해맑은 미소로 그걸 웃으면서 먹는데 저랑 돌비는 그게 조금 보기 안 좋았어요. 좀 뒤로 가서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짬뽕, 곱빼기에 탕수육, 깐풍기, 대짜 저 큰 걸 지 혼자 다 처먹고 이제 국물에 밥까지 죽처럼 말아먹던데 이제 양장피 2판 저걸 다 먹는다고? 아이고 아예 푸드파이트를 찍지. 징하다 징해. 저희는 막 욕하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주거니 밖에 욕을 하고 있는데 산이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래 걸신 들렸어. 그거 맞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산이가 와서 뭐라고? 그래 걸신 들렸다고. 니들 말이 맞다고. 정확하게는 걸기가 들렸다고 해야지. 자 걸신 걸기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배고픈 귀신입니다. 저렇게 젊은 애한테 걸신이 들렸다고? 나도 작년에 처음 본 거라고 했잖아. 오다 가다가 몇 번은 더 마주치고 통화도 여럿 했다. 타일러 본다고. 그러다가 한동안 연락을 안 하게 됐는데 나도 작년에 법사님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아무튼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좀 두절됐다. 근데 저런 증상은 수년 정도 됐다더라. 작년에 내가 봤을 때는 난리도 정말 아니었다. 좀 순해진 거니 아니면 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랑 증상이 지금이랑 비슷하다. 그때 왔을 때도 저거 법사님들도 방법이 없대. 그냥 정신병원에 쳐넣으라고 했대요. 그게 방법이라고. 아니 왜 어쩌다가 저리 된 거냐고. 이젠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아니 그럼 해결도 안 되는 거 법사님도 해결 안 되고 네가 해결도 못 할 텐데 우리 왜 데리고 온 거냐고. 수현 씨가 어제 온 이유가 그거야.
태호 씨가 나랑 친구하고 싶대. 이 태호라는 총각이 산이랑은 한때 통화도 많이 하고 산이가 좀 따뜻하게 타이른 적이 있었다고 있거든요. 예.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친구하고 싶다고. 근데 나랑도 있다가 간혹 삔떠 상하면 나한테도 물건 던질 적도 있고 폭력적인 말도 좀 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도 일단 안 맞기 위해서 내가 상황을 아니까 몸을 사린 거지. 근데 이제 이 가족분들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대요. 병원으로 강제 입원을 시킬 준비를 하신대요. 안타깝지만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아버님도 한계가 오셨고 수현 씨 봐봐. 니들이 봐도 우리랑 4살 차인데 저렇게 야일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여기 가족분들이 엄청 착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인데 아이고 아무리 가족애가 강하다 하더라도 몇 년을 저렇게 폭력적으로 맞고 가족분들이 고통을 받으면 이제 보내야지. 걸기병 들려서 정신병원 간다는데 근데 병원은 그걸 믿겠냐고. 병원에선 정말 아무런 증상 없대. 저거 혼자 미쳐 날쪄서 군대 빼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의심하더라. 무속세계에선 그래도 그나마 원인이라면 원인이라고 말한 게 바로 걸신이나 걸기 들린 게 확실한데 근데 얘들아 진짜 그건 맞거든? 저거 들렸어. 근데 어디서 들려왔는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 근데 어째저째 법사님이 걸기 들린 건 알아내셨는데 그 아까 말한 고택 아저씨 있지? 네. 그 사람한테 넘어온 거 분명하다. 음식 처음 먹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더냐. 고택 아저씨가 그러더라. 고택이 그러더라. 도대체 고택이 누군지 몰라도 부모님 수현 씨도 모른대요. 지 혼자 어디서 고택 아저씨한테 배워왔다는데 알 수가 없어요. 뭐 용한 무당도 법사도 뭘 알아야지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한대요. 그냥 용한 법사나 무당들로 절레절레 떠나고 현대과학으로는 당연히 설명이 안 되니까 군대 빼는 미친놈밖에 안 되겠냐. 그럼 말 다 한 거지. 과거에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들이자 남동생이었고 한 부모의 자식인데 가족들 욕심에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그 모진 긴 세월을 붙잡아둔 게 이제 한계가 온 거지. 아코야 돌비야, 바라지 형님은 나랑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좋은 친구 역할이자 형 역할로 온 거라고. 다음 주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킨단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화가 나더라도 조금만 참아줘라. 먼 길은 아니지만 가족들과 생이별을 떠나는 거다. 하루만 놀아주자. 그리고 여기 분들이 고맙다고 분명 너희들한테 사례도 할 거라고. 니들 내가 돈 같은 거 받지 말고 사례 받지 말랬지. 근데 받아야 될 상황이 올 거거든. 우리가 웬만하면 금전적 관련해서 유혹이 넘어와도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번에는 받게 될 상황이 올 거래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요. 일단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태호라는 친구, 수현 씨 동생인 태호라는 친구는요. 걸신, 걸기가 들렸어요. 예. 무속세계에서는 씨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 전설의 고향 걸기 들린 걸 봤을 때는 또 공포 동영상 같은 걸 봤을 때는요. 네. 이 걸기 들린이나 걸신 들린 사람 형태는요. 돌비님도 아마 보시지 않았나요? 막 미친 듯이 있죠. 손으로 음식 집어먹고 맞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죠. 혼자 팍팍거리고 자기 음식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이 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있었어요. 자기 음식에 대한 소유욕은 과한 거 먹는데 제가 알던 걸기 들린 사람은 남의 음식도 탐했거든요. 그런데 이 태우라는 친구는 남이 먹던 음식은 탐하지 않았어요. 좀 희한하죠. 또한 먹는 거에 대한 틀어지는 게 있으면 대화도 그렇고 엄청 화가 나요. 일단 먹는 거에 대한 뭘 건들면 안 돼요. 그때는요. 사람을 죽일 듯이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화를 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호라는 친구는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렇게 먹으면요. 몸에 큰 무리가 와요. 과식이죠. 병원에서는요. 저 나이에 저렇게 과시면 큰일 난다. 이미 젊은 나이에 당뇨 수치는 250이 넘었대요. 간 수치도 너무 높대요. 조절 안 하면 저 나이에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가 왔었대요. 근데 그걸 조절하게 하려면요. 못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욕설과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족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친 거죠, 수년은. 네. 일단 그 양장피까지 꾸역꾸역 처먹는 걸 기다려주니까 결국에는 태호라는 친구가 우월월 거리더라고요. 토를 수도가에 몇 번을 하더니 속이 미식거리는지 정자에 대자로 누워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낑낑대는데 그걸 또 어머님은 호수에 연결해 물로 치우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에 많이 겪었겠죠. 말없이 한숨을 푹 쉬면서 수현 씨하고 어머님이 그걸 치우고 있는데 산이는 그 옆에 가서 태우 씨 날도 좋은데 우리 밖에 나가서 좀 걸을까요? 오다 보니까 오늘 5일장이라던데 가서 놀까요? 좀 걸을까요? 소화도 시킬 겸. 그리고 우리가 형이지만 친구 되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누나한테 내가 전해 들었는데 전화 자주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전화 안 하냐고. 어느 순간 전화도 안 하냐고. 무슨 일 있었냐. 산이가 또 타이르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오랜만에 왔으면 아는 척도 하지 그냥 딸랑 인사만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우 씨가 그걸 딱 듣고선 형님 나 어차피 고택 아저씨랑 함께할 운명이야. 엄마나 아버지나 누나나 나 어떻게 하려는 거 이미 조금 알고 있다고. 참으로 오래 버티셨지. 나도 나를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나를 컨트롤 하겠냐. 내가 가족을 위해선 빨리 죽어야 하는데 죽지는 못해요 형. 우리 고택 아저씨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긴 해. 또 이상한 궤변을 늘어놔요. 저게 도대체 뭐야 고택 아저씨. 옆에 산이는요. 아이고 그 고택 아저씨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우리 그 고택 아저씨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냐. 산이가 묻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말 좀 해줘봐라. 몇 년 동안 왜 말을 법사님께 안 하냐. 나랑 아닌 지도 1년 됐는데 말을 해줘도 되지 않냐. 나도 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싶은데 친구로 하기로 했으면 말 못할 거 뭐 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말 좀 해주지. 그래도 묵묵부답 말을 안 해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기요 그래 뭐 형님들 오늘 장날이랑 하는데 가서 만난 것도 사 먹고 저도 좀 걷고 싶습니다.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저는 속으로 참자 그렇게 수십 번 속으를 외치면서 참았어요. 예. 그러면서 차를 끌고 이제 그 장날이 열리는 시장을 가려는데 태우가 갑자기 엄마 누나 나는 이 형님들 차 타고 갈 거라고. 엄마 누나는 차 따라오라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저랑 산이가 뒤에 타고 돌비가 운전하면서 태우가 앞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역시나 또 차를 타니까요. 엄청 먹었다고 했죠. 과식한 게 그렇게 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개어냈나 봐요. 저희 차에 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걸 수습한다고 혀를 꽉 깨물고 꾹 참고 동네 마트인 데 가서 휴지랑 쓰레기 봉투를 사서 치우고 있었거든요. 뒤늦게 따라오시던 태우 어머니가 수연 누나가 아우 연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일단 치우면서 수습하는데 산이는 태우를 데리고 어디 장을 구경하겠다고 갔어요. 야 우리 먼저 갈 테니까 끝나면 전화하라고. 토한 당사자 놈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호련히 가버렸는데 와 이 무더운 밀양 주말에 이게 뭔 개고생이냐. 아씨 진짜 괜히 따라왔다. 폭력보다는 그냥 짜증이 난다. 저랑 돌비는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어디론가 다녀오시더니 총각들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총각들 미안해요. 이걸로 세차하고 지저분한 옷들 사입으라고. 어머니 괜찮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안 받으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제발 받으라고. 얼떨결에 저랑 돌비는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됐지만 받았어요. 옆에 있던 누나분은 수현 씨도 미안해요 친구분들 산이 친구분들 정말 미안하다고. 저 욕심에 되레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제가 나머지 이거 분비물 치울 테니까 친구분들은 가서 놀라고. 네. 저희 등을 떠미는데 돌비는 야 아코 너는 산이한테 따라가라고. 내가 여기 누나랑 치울 테니까 알겠다고. 제가 산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오다 보면 도넛 파는 트럭이 있대요. 거기로 오라 그래서 제가 글로 갔거든요. 따끈한 도넛 포장을 기다리는 산이와 태우가 보이더라고요. 거길 갔더니 마침 나왔습니다 하고 도넛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놈들이 몇 봉지를 산 건지 엄청나게 많이 사더라고요. 아니 이걸 걸신 들렸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이거 너무 과하게 산 거 아닌가? 그걸 또 뿌옇뿌옇 손으로 쳐먹으면서 가는데 참 징하다 징해. 걸신지 걸긴지 진짜 너무할 정도로 사람을 먹여버리네. 아무리 빙이 된 거지만 저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닐까. 이렇게 속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들렸는지 어쩌겠냐. 우리 이거 방법 없어. 산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좀 안쓰러운 나머지 이제는 태우 옆을 제가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누나가 귀가 기똥차게 좋거든요. 근데 저도 우연찮게 이 태우라는 친구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걸 딱 듣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름사탕이 어딨더라. 기름사탕이 도대체 뭐지? 기름사탕이 어딨지?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떠들어요. 기름사탕? 태우씨 혹시 내가 형이니까 말라도 되지? 야 태우야 너 턱까지 치워주는 내가 착한 형이잖아. 야 친하게 지내자 말 놓는다. 제가 이렇게 입을 털었거든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예 형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방금 나 들었는데 기름사탕 먹고 싶냐고 말을 하니까 얘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에? 기름사탕 아세요? 형이 그걸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형 장난삼아 북한말을 배운 적이 있어. 나 그 기름사탕 뭔지 안다고. 내가 기름사탕으로 얘기했나요? 얘기를 해도 이게 작게 들렸을 텐데. 태호야 내가 눈도 좋고 귀가 좋아. 나는 누가 내 욕하면 난 다 들려. 근데 그걸 듣던 산이가 뒤에 모른 척하면서 저희를 보고 있었거든요. 태호야 너 기름사탕 형이 먼저 한데 사줘? 말을 하니까
제가 기름 사탕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몰라? 현대시대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 이걸 그래서 누나한테 말해서 사달라고 하면 되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거잖아. 적어도 우리 고택 아저씨는 먹고 싶은 건 내가 알아내서 사야 된다고. 그건 검색하고 의지하는 거 아니라고. 알아낼 수 있으면 내가 혼자서 알아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알아낼 것도 뭐 있어. 내가 뭔지 아는데 저기 편의점에서 팔고 여기 다 판다고. 이걸 근데 얘는 진짜 모르고 있더만요. 아니, 검색만 하면 될 거야. 아까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디든 판다고 얘기하네요. 그걸 판다고요? 그걸 여기 판다고요. 기름사탕이? 태호야, 됐다. 그냥 내가 사다 줄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나머지 사기 전에, 야, 그럼 태호야, 너 내가 지금 방금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너 네가 먹고 싶은 거면 문득 생각이 나는 거면 너 어떻게 주문하는 거야?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문하시죠, 돌빈이. 그냥 그렇게 주문한대요. 예를 들어서 도넛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한대요. 그러냐. 뭔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내가 기름사탕 사올 테니까 기다려봐라 해서 제가 근처에 보이는 마트에 들어가서 기름사탕을 샀거든요. 바로 그게 캐러멜이거든요. 기름사탕이 여러분들 북한말로 캐러멜입니다. 오. 북한에서는 우리가 먹는 달달하고 말랑말랑한 사탕을요, 기름사탕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다 주니까 태우가 뭐 또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기름사탕이었다고? 어이가 없네 진짜. 지 혼자도 또 막 중얼중얼 대요. 태호야, 컴퓨터 게임도 하면서 인터넷도 한다면서 검색하면 되지. 왜? 그래, 뭐 그 고택 아저씨 의지를 뭐 받니 많이 그런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저도 좀 이해가 이상했어요. 야, 병원에서 진짜 문제 없다고 한 거 맞냐고. 저거는 이상한 신념에 대한 고집이라고. 어떻게, 모르니까 검색을 하고 물어보는 거지. 혼자 알아내는, 뭐 개소리야. 그러면서 태우는요, 그걸 당연히 못 듣고 있으니까 캐러멜을요, 만지작 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산이가요, 야, 알아냈다. 잠깐만. 어디론가 급하게 가요. 그리고 제가 먼발치에서 보니까 전화를 하고 있더만요. 얘는 도넛 먹으면서 캐러멜을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몇십 분 정도의 통화가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고맙다. 이러면서 쪼개는 거예요. 뭐가 고맙냐고 대뜸도 그러는데 또 말을 안 해줘요. 저는요, 항상 산이 이게 싫어요. 속이 디비질 정도로 답답하게 하는 거. 그냥 시원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한 번에 끝나고 말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거기서 장도 보고 태우 씨네 집으로 다들 다시 귀가를 했거든요. 냄새는 좀 나지만 아까 토했잖아요. 차가 좀 치워져 있긴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디서 시장을 보고 오셔서 손에 한가득 짐이 좀 많으셨거든요. 돌비랑 수연이 누나는 차 청소하면서 조금씩 친해졌는지 제가 오니까 둘이 벌써 말을 편하게 하고 있더만요. 산이가 수연이 누나한테 다가가서 무언가 또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뭘 알아냈다고 했으니까. 수연 씨는 또 거기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고요. 네, 정말 뭔가 알아낸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시 집에 도착했을 때는요, 산이가 태우한테 가서는 점심에 중식을 먹고 간식이랑 빵도 기름사탕까지 태우야 알아냈으니까 이제 좀 화도 풀리지? 그런 의미로 저녁은 우리 거하게 먹자. 그렇게 달래더라고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뭐 먹지 고민을 하다가 산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 먹을까? 그러니까 태우 표정이 밝아지면서 좋다고. 회 좋다. 예, 그래서 산이가 어머니께, 어머니, 아버님이 나중에 오시잖아요. 어떤 회든 상관없으니까 양을 좀 많이 갖고 오라고. 배 터지게 먹을 정도로 아버님께 꼭 회를 많이 사오라고. 그리고 제가 말한 그분들 꼭 데리고 오시라고. 이게 저는 들렸어요. 그리고 산이가 돌비한테는요, 미션을 하나 주는데, 돌비, 만약에 태우가 성격이 괴팍해지고 돌발 행동을 하면 바라지 형님하고 제 패라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지하면서 패라고. 죽지 않을 만큼만 쓰러지게 패라고. 이제는 패래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돌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고. 그리고 또 수현 씨한테는 정말 수현 씨 죄송한데 혹시 여기 감자 많이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감자를 최대한 많이 쪄서 가지고 오래요. 회 먹을 때 꼭 가지고 오래요. 알겠다고. 수현 씨와 어머니는 급하게 감자들을 찌고 있었고, 야, 나는 뭐 할 거 없냐 하니까 너는 그냥 태우랑 입이나 털고 놀고 있으래요. 알았다고. 정자에서 걔들이랑 놀고 저랑 태우 씨는 게임 코드가 맞아서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역사를 좋아한대요. 공부 잘했다고 했거든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얘기를 막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으니까 수현 씨가 감자를 조금 쪄와서 먹으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산이가 그걸 딱 터치하면서 봤더니 태우 씨, 회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도넛이랑 빵 그만 먹고 여기 감자 찐 것도 먹어볼래요 하면서 감자를 건네는데, 자, 걸기나 걸신 들리면요,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걸신이 들리면 그냥 무조건 처먹는 거거든요, 내 음식은. 그런데 태우 씨가, 이 태우란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자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놀랬어요. 왜냐, 수현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놀랬어요. 음식을 거부한다고? 근데 어머님과 수현 씨는 몇 년 만에 저걸 처음 본 거래요. 음식을 거부한다고? 말도 안 돼. 산이가 그걸 보더니 왜 감자는 안 먹는 거냐고 태우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먹기 싫은데 이유가 있냐면서, 고택 아저씨도 감자는 싫어한다고. 그래서 나도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산이가 진짜 저한테 딱 노려보면서 하는 말이, 아, 진짜랬네. 와, 이걸 참 귀 밝은 사람이 여태 몇 년간 없었다. 와, 아코 너 대박이다. 우리가 귀가 어둡나 봐 정말. 이걸 못 들었다고? 뭔가를 깨닫더니 산이가 바라장님한테 가서 무언가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막 돌리고 있어요, 둘이.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니까요, 태우 수현 씨 아버님이 집에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산이가 급하게 아버님과 이야기를 뭔가 나누는데, 그렇게 회를 정말 잔뜩 사오셨어요. 양손 가득 몇 봉지를 사오셨는데, 그 일단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세팅을 하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또 다른 분들이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산이랑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산이가 의지하고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던 법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무당이세요. 아이고 너 오랜만이다. 너 이제 30 다 됐다는데 어엿한 직장이 됐다고 산이 총각한테 들었다. 예. 농담 주고받고 막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법사님이 들어오자마자 태우는요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일단은 다 같이 밥 먹자고 회 세팅한 걸 먹고 있는데, 태우 앞에는요 우럭, 농어, 광어 큼지막하게 큰 독상을 차려놓다 앞에 다 있더라고요. 저거 또 시작이네. 또 독식하면서 건들면 화가 나는 거 아니까 10분 정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저희들도 다 같이 먹고 있었어요. 회 싸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산이가요 태우 앞으로 가더니 산이가 먹던 젓가락으로요 앙어 몇 점을 길게 잡는 거예요. 그대로 산이가 그걸 자기 입에 넣어버려서 먹었거든요. 예. 자기 음식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이씨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 발작이 일어났어요. 앞에 있는 회를 집어들어서 산이한테 집어던지고 난리를 또 치고 있어요. 그때 산이가 돌비한테 사인을 줬어요. 너 이제 안 되겠다. 좀 맞자.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오늘 처음 보는데 나한테 쌍욕을 하지 않나, 음식을 던지지 않나. 그대로 돌비가요 이 태우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뺨도 후려갈겼어요. 또 그대로 뺨을 몇 대로 후려치더라고요. 예. 좀 맞자. 부모님 있든 말든 계속 그렇게 때리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맞고 있는 태우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산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태우는요 때리는 돌비를 노려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자기 음식을 건든 산이를 노려보고 있어요. 맞는 와중에. 내 음식을 왜 처먹고 있냐고.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수현 씨 부모님은 사전에 분명 말리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발 동동 구르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고, 법사님도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법사님이 태우한테 다가가더니, 야 너 잘 들어. 너 몇 년을 젊은 총각 안에서 음식을 너 처먹었냐. 야 내 말 잘 들리지. 이제 나올 줄 다 알아야지. 오이고. 야 이 새끼야, 젊은 총각 안에서 음식을 몇 년이나 처먹었어. 너 오늘 네 재산난 만들 거야. 각오 단단히 해라 개놈의 X야.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되려나? 니네 총각내 새끼 오늘 죽여버리겠어. 니네 동네는 이게 표준말이고 니네 말이지? 야 이 갓나씨 오래 숨기고 숨겼다 이 새끼야. 뚝감자처럼 생겼구만. 그래 너 그건 또 싫다고 뚝감자는 먹기 싫지. 감자는 안 처먹지. 오냐 오늘 네 싫어하는 뚝감자 배 터지게 줄 거니까 각오 단디 하더래. 이렇게 북한말 법사님이 하시는데, 산이가요 아까 수현씨가 쪄두고 안 먹던 감자 그걸 통째로 가지고 오더니 산이는 그대로 태우 입에 꾸역꾸역 억지로 집어 쳐넣더라고요. 먹기 싫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걸신 걸기 들렸다면서 그 감자는 안 먹겠다고 발악을 하는데, 숨이 막혀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산이가 그걸 꾸역꾸역 법사님이 시키는 대로 토를 하든 말든 기침을 하든 말든 꾸역꾸역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죽을 것 같으면 물을 가져와서 먹이고, 또 괜찮아지면 산이가 입에다가 감자를 그대로 막 쑤셔 넣더라고요. 억지로 끼워 넣고를 반복. 야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는 걱정이 됐거든요. 먹다 뱉었다 반복하고 물 마시다. 이제 조금씩 태워도 힘이 빠졌는지 축 늘어지면서 하는 말이, 저는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돌베니.
잠깐. 그 회는 조금만 더. 회는 조금만 더. 회는 조금만 더 먹자. 회는 조금만 더 먹자. 회는 조금만 더 먹자. 계속 반복해요. 부탁이요. 회는 조금만 더 먹자. 이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법사님이 니놈식 때문에 여기 있는 가족분들이 몇 년을 고통을 받았냐. 멀쩡한 친구를 정신병원에 너 때문에 보내게 생겼는데 너 이 몇 년의 인생을 망쳐놨냐. 너 회를 좀 해 더 먹어. 회를 더 먹고 싶어. 너 집이 길림성 목단강 쪽이지. 오냐 이 호라질로만 내가 거기 가서 네 후손들 다 씨를 말려버려서 양박 풀 테니까 각오하라고. 그 말을 법사님이 하시는데 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걸 듣던 태호는요 으악 하면서 또 발화가 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난리 부르스를 지기는 거예요. 일단 바라즈 형님도 그렇고 돌비가 잡고 있으니까 이 피지컬 좋은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힘으로 일단 이 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더니 산이가 또 그 감자를 꾸역꾸역 먹이면서 결국에 실신을 했어요. 기절한 태우를 방 안에 눕히고 저희도 일단 수습을 해야 되니까 치워야 되죠. 치우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귀신을 본 거 아니지만 이게 뭔 일이래.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도 많은 사건과 일을 산이 따라다녔는데 이건 또 처음 봤네. 야 이런 일도 겪네. 송이산 이후로 야 돌비 너 이런 거 오랜만이지? 그러네. 송이산 때 좀 그것도 기이했는데 그냥 저희는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저희끼리 농담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지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리고 일단 모든 수습을 하고 나서 저희도 자야죠. 피곤하니까. 인근 찜질방을 갔거든요. 바라지 형님과 이렇게 4명이서 찜질하고 샤워하면서 자려고 누우면서 궁금한 걸 물어봤거든요. 야 걸기가 정말 뭔지 난 듣기만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야 근데 지금 내가 폰으로 검색해봐도 걸기가 들리면 방법이 없다는데 정말 기다려야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산이가 이거는 어떤 무속인이 와도 걸기 제대로 들리면 방법 없다. 왜냐하면 걸기가 뭐 숙주라고 얘기를 하자면 걸기가 벗어나는 방법은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은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사람이 배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잖아. 걸기 들리면 죽어서 나오는 거야. 그럼 무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이놈의 치부를 건드려서 나오게 해야 하는 방법인데 근데 걸기 들린 사람은 거의 원인이 없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 걸기 귀신이 들린지 원인을 알아야 방법을 찾아서 이걸 뭐 벗어나게 하는데 태우가 말하는 고택 아저씨 그거밖에 지금 단서가 없지 않았느냐.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지. 뭐 결론을 보자면 그렇게 걸기에 시해서 몇 년을 저렇게 6년 동안 지금 귀신의 빙이 돼서 저렇게 처먹고 뱉고 처먹고 뱉고 근데 아콘 네 덕분에 그날 장날에서 너 기름사탕 이야기 듣지 않았냐. 그걸 네 말 들어보니까 기름사탕 그거 북한 말이었고 설마에서 들어간 게 연변이나 북한 그쪽 아니겠냐. 뭐 기름사탕 얘기하는 거면 그럼 어디선가 뭐 연변이나 북한 쪽에 걸기를 받아온 건가 아니 뭐 양밥 받아온 건가 아무튼 시인 거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법사님께 급하게 아까 전화를 드린 거다. 그 법사님이 또 태호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보는데 아이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더만.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태호 씨 아버님은요 주유소도 운영하시지만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림성 쪽에 사업을 좀 벌린 게 있대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길림성 쪽에 중국과 사업을 벌린 게 있는데 사업차 길림성 목단강 쪽에 여러 번 간 적이 있대요. 거기에 친하게 지내신 뭐 북한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선족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돌빈이. 그 형편은 어렵지만 같은 동포 운운하면서 몇 년을 잘 지내고 사업차 거기 있는 인부들도 쓰고 조금 고용을 늘려주고 나름적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손을 좀 뻗었나 봐요. 거기에 몇 년 아빠가 중국을 왔다 갔다 길림성을 왔다 갔다 하니까 태우 씨도 아빠 따라 거기를 자주 놀러 갔대요. 등산 등반하는 걸 좋아해서 뭐 백두산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길 통해서. 아무튼 거기에서 문제 발단이 된 거는 같대요. 일단 산이 말에 의하면. 누가 분명 거기에서 분명 양밥을 낸 것 같긴 하다. 분명 거기서 걸기를 받아온 거 맞다.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법사님이 니네 목단강 고향의 후손들 찾아 씨를 말리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발작하면서 소리 지른 거 보면 확실하지. 이게 원인을 알면 해결이 가능한데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그냥 죽음뿐이. 그 숙주가 나오려면 배 터져 죽어야 되니까 나오는 거거든. 야 다시 말하지만 아콘 니 덕분에 그 기름사탕 단어 하나가 실마리가 될 줄을 몰랐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네. 그리고 이 걸기가 마구잡이 음식만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가리는 것도 있대요. 돌빈이 분명히 있거든. 어디서 죽어서 귀신이 됐든지에 따라 환경도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뭐 귀신이 중국이나 뭐 연변 북한 쪽이라면 감자를 아마 싫어할 거라고.
나도 예전에 북한 관련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음식 1위가 돌비님 감자예요. 진짜래요. 그리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물었는데 회래요. 자기네들은 회를 어부가 아닌 이상 먹을 수가 없대요. 감자랑 회로 그날 시험을 해본 거였어요. 밤에. 이 말을 하는데 뭔가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귀가 밝아서 큰일을 한 거구만. 좀 뿌듯했어요. 그건 마치 암튼 돌비야 아쿠야 고맙다고 선이가 해맑은 미소로 칭찬을 해주는데 나도 근데 사연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뭐 있겠지만 여기 태호 씨 집, 수연이 누나 집이 사연이 좀 깊은 게 있어. 그래서 좀 마음이 쓰였었다. 작년에 보고. 예. 안 되는 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건 미련한 짓이거든, 얘들아. 해결이 되려면 실마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어찌됐든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서로 도란도란 마지막 이야기 끝으로 찜질방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점심쯤에 수연 씨가 저희를 다시 초대해서 집으로 왔는데 고맙다면서 맛있는 점심을 차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례금을 또 한 번 아버님께서 챙겨주시는데 어우 괜찮다고 어제 어머님이 이미 많이 주셨다고 제가 말렸거든요. 근데 아버님 라이터를 가지고 오시더니 오. 친구들이 이거 안 받을 거면 나 불 지를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거 사례금 친구들 안 받으면 나 이거 불 태운다? 돈 태우면 불법인 거 알지? 다 같이 깜빵 갈래? 그러길래 알겠다고 불 태우지 말라고. 그걸 또 저희한테 용돈을 챙겨주시는데 그렇게 일단 용돈도 받고 태우 씨를 제가 보고 가고 싶었는데 돌비도 때린 게 미안했는지 사과하고 보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자고 있대요. 태우가 안 일어난대. 일단 죽은 건 아닙니다. 숨 쉬고 있고요. 잘 자고 있대요. 그리고 저희는 고향으로 떠나게 됐고 이후에 산이한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 이후로 태우는 건강하게 잘 치료도 받고 네. 몸이 괜찮아졌을 때는요. 늦게나마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도 갔대요. 예. 그리고 길림성의 걸기는 어떻게 태우한테 씌이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끝내 산이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어느 한 날 그 법사님을 저는 또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밀양 사건 기억나지 않느냐? 아유, 이 새끼,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 시간 좀 지났는데? 아니, 선이가 말을 안 해줘서요. 거기 선생님 뭐가 있던가요? 이후에 뭐 태우가 어떻게 된지 얘가 말을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법사님이 내가 안 그래도 그 태우 아버님 따라 길림성에 내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내가 좀 많이 불쌍해갖고 제도 지내고 왔거든. 아유 진짜로 굶어 죽은 귀신들이 어찌나 많든지 뼈대 있는 가문도 있을 뿐더러 일반 천민의 시민의 말도 못한 곡소리가 들리긴 하더라. 아휴, 그 태훈의 집 아저씨 덕분에 내 그 뭐 백두산도 가볼 건 그냥 따라가본 건데 이 요사스러운 집구석들이 몇 개 있더라. 이 요사스러운 집구석은요 아마 무당의 뭐 양밥을 내리 아마 그런 집 같아요. 이 태우 사장님의 돈의 욕심을 먹은 건지 아니면 태우 아버지의 사업이 탐이 난 건지 분명 여기서 씌인 것 같은데 그 이유로는 내가 알아낼 수는 없더라. 그런데 태우가 말하는 그 고택을 내가 발견했거든. 와, 그건 네가 더 이상 알면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은 좀 묻지 마라. 그 곡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자기도 법사님이 당시 말하길 겁이 난대요. 오늘 사연은 네. 제가 밀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아, 항상 뭐 아코님이야 믿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야기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코님의 아주 또 재미나고 오싹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걸귀 뭐 이런 종류에 관련된 귀신도 오랜만에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코님의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의 귀신들 아니면 상황들이 정말 많지만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나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타자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일단은 받아봤지만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전부 다 엮여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너무 큰 과몰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몰입을 하시더라도 선을 지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야기에 가족분들이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몰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실화이고요. 이 이야기를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와
그 일을 겪으신 할머니의 마을 지인분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할머니 지인들의 몇 대를 걸쳐서 이야기를 야. 전해 듣고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면서 예. 적고 적은 이야기를 많은 귀족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섬 출신이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렸을 때 뱃일을 하셨고 어머님께서는 해녀 일을 하셨습니다. 오. 어머님 윗대께서는 돌비섬에서 만신 만명이 되셨어요. 지금은 그 말이 왜곡이 돼서 만신 말명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 만신이라고 불리는 무당분들 중에 정말 큰 신을 모시는 분들께서 예전의 말로 만신 만명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이어서 그분 저희 할머니의 친구분이시며 어릴 때 엄청난 신병을 앓으셨어요. 그 무당 할머님께서는요. 꿈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말씀하시기를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른 곳이 아닌 꼭 그 섬이어야지만 한다. 오.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야. 그리고 다른 이가 아닌 꼭 너여야 해. 그런 류의 꿈을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꿈을 많이 꾸셨다고 해요. 10대 초부터 너무 심각하게 신병을 앓아서 신을 모시게 됐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무당의 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싫으셨는데 신의 벌전이라고 하죠. 신을 받지 않으면 벌전이라는 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우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친구분께서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하셨어요. 예. 이야기의 편의상 이분을 무당 할머님이라고 제가 칭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만신 말명분의 영향을 받으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너무 예지몽을 잘 꾸시는데 너무 상세하게 꾸시게 돼요. 예. 제가 자라나면서 많이 느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어머님한테 말을 안 하고 차를 바꿨어요. 파란색 차를 몰래 바꿨는데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야, 너 엄마가 차 바꾸지 말라고 했잖아. 왜 바꿨어? 아니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너 차 바꿨지. 파란색이지. 그 차는 아니야. 그 차 말고 다른 차를 타야 된다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있었고 다른 경험에서 간략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다사다난한 인생을 좀 살면서 집에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갈 집을 볼 때 꼭 어머님을 모시고 가거든요. 한 번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을 중개자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엄마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물을 틀어보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른 방을 보다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에 손을 딱 대주면서 저보러 눈으로 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를 풍기신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나가서 그 집을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대피하듯이 골목길로 피하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셨는데 중개인 분한테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하면 중개자님이 막 갑자기 말을 엄청 심하게 떠시면서 예, 여기서 한 분 잘못된 선택을 하셨던 집이다. 이런 약간 짧은 이야기인데 종종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박수의 재질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안이 막 엄청나게 튀어서 어디를 가면 무조건적으로 보이거나 네. 그러진 않는데 약간 몸이 안 좋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데 이상하리만큼 한기를 느끼면 꼭 보여요. 오. 네, 6달 전이죠. 여자친구랑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돌비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 섬의 이야기는 저를 기준점으로 해서 한 30년 전 대략적인 표현으로 한 90년대쯤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돌비섬에서 제일 큰 엄청난 대궐에서 사셨어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두 분이 계셨고 저희 돌비섬의 뒷산이 엄청나게 큰데 3분의 1 정도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선산이셔요. 그쪽에는 소나무도 굉장히 많지만 대나무 숲도 쭉 있어요. 그 돌비섬에는 현지들도 모르는 동서남북의 장승들이 있어요. 예.
대대손손 그 예를 지키고 치성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오로지 거기에서 머무는 무당분과 그분의 제자분들만 현지인들 몰래 치성을 올려야 했대요. 예. 이유는 저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저희 엄마는 거의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의 장승을 빼고 있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어요. 그 장소는 대나무 숲에 있는 입구에 있어요. 장승 2개가 마치 입구처럼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별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장승 2개 근처는 정말 희한하게 진흙이 굉장히 잘 생기는 이상한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외도를 해서 낳으신 배다른 형제이시고 형제 중에 막내이셔요.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셨는데 재력을 쌓지 못해서 살림이 여의치가 않아서인지 저를 낳고 저를 경기도에서 낳으셨는데 예. 제가 칠삭동이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내고 산부인과를 나오자마자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바로? 네. 그렇게 저는 바로 그 섬에 갓난아기 때 가게 돼서 바뀌어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저는 할머니가 2분이시게 되신 거죠. 할아버지의 본부인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친할머니가 있으신 거죠. 그렇게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거친 바닷바람 소리랑 거친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5살, 6살 무렵까지 그쪽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와 동시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갑작스럽게요. 이유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그 입구를 한참 지나면 그 풀도 안 자라나고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땅에 가족 선산 묘지가 있어요. 그 일이 생긴 후에는 친할머니의 묘를 파묘를 해서 화장을 시키게 돼요. 아. 본 부인이신 할머니께서는 제가 배다른 손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정말 누가 봐도 친손자인 것처럼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아직도 그 모습이 조금 간헐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집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한옥이었거든요. 그 대궐이. 그래서 굉장히 뛰어놀기도 좋고 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무슨 이유이신지 저에게는 화를 안 내셨지만 그 몇몇 방들은 절대적으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못 들어가게 하던 방들이 꽤나 많았어요. 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까지의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제가 바다를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 할머니한테 놀아달라고 네. 물장구를 치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또 물놀이가 하고 싶구나 뭐 이래서 이제 물을 떠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다를 들어가면 허리춤 이상 들어오면 온몸에 쥐가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지럽고 죽을 뻔했던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을 빠뜨렸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뭔데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5일이 끝난 날 밤에 갑자기 신정지를 일으키시고 돌아가셔요. 오? 근데 뭔가 아시는 것처럼 아직 나는 내 차례가 아닌데 왜? 하면서 화를 나시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체 뭘까?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 아직까지 그 이유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혹시나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 시참이 끝난 후에 여쭈어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뭔가 알고 돌아가서 계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어머니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쪽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치를 떨면서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해요. 알려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이야기에 돌아가서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도중에 예. 파도가 너무 심하고 산바람도 너무 심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물놀이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또 그런 신용을 하는데 할머니께서 그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는 펌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펌프질을 해서 빨간 다라이에 그 일반 동그란 다라이가 아니고 엄청 욕조처럼 큰 다라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예. 거기서 저는 신나게 놀다가 잠이 들어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그 옆에서 할머니께서 자연스럽게 잠이 드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주무시다가 그 한옥 옥체 그런 전통 집들에서 이제 나무 삐걱삐걱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갑자기 삐걱삐걱 하는 이런 약간 비슷한 소리에 깨어나셨대요. 일어나자마자 옆을 봤고 제가 없어졌대요. 그 어린 제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집이 너무 큰 대구리니까 이쪽 저쪽을 찾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부엌 쪽으로 한참 찾다가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그 식당에서 쓰는 밥솥 아시나요? 엄청 큰 밥솥. 부엌이 여러 개가 있던 걸로 아는데 가마솥이 있는 부엌이 있고 식당에서 쓸 수 있는 밥솥이 있는 부엌이 있던 걸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서 쓰는 밥솥이 있는 부엌에서 제가 밥솥을 열고 손으로 미친 듯이 밥을 먹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냥 막 우걱우걱 씹으면서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그냥 먹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너무 놀라서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두 손으로 얼굴을 대시면서 놀라셔서 우리 똥강아지 안 돼. 안 돼. 손 다친다. 손 대인다. 이러시면서 헐레벌떡 다가가서 저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할머니를 밀쳤다고 해요. 근데 그 힘이 5살, 6살 그 또래 아이가 낼 수 없는 정말 괴력의 힘이었대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딱 째려보면서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다시 왔어. 재밌어질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여기 모든 게 다 내 거야. 배고프다니까? 하면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부엌을 나가서 사라졌대요. 마치 동물이 지나가듯이 이 집 구조를 훤히 깨듯이 사라졌대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민신 것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바로 일어나시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정신을 좀 천천히 차리시고 할머니께서 천천히 한 곳 한 곳을 집을 찾아다녔지만 제가 보이질 않았대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서 찾다 보니 그곳이 섬이어서 그런지 아주 빠르게 밤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것이 왔구나. 다시 왔구나. 손이 왔구나. 그것이 왔어. 그것이 이곳이. 그래서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참을 그리 계시다가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내가 이러면 아니 된다 싶으셔서 얼른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우리 강아지가 사라졌어. 우리 강아지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집으로 다들 좀 오셔달라. 얼른 오니라 부탁 좀 하면서 이리저리 부탁을 하고 다니셨대요. 전화도 하고 근처 집은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머니는 저를 너무 찾으러 다니신 것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해서 잠깐 대궐 입구에 있는 정면에 있는 그 안방 그쪽에서 건물이 통째로 안방이에요. 예. 거기에서 그 집 기둥에서 잠깐 졸으셨대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희 친할머니, 그러니까 외도를 한 진짜 할머니죠. 그 할머님의 무덤가에서 놀고 있었대요. 누군가와 마치 궁놀이를 하듯이 양손에 무당들이 들고 있는 그 딸랑이 있잖아요. 예. 방울? 그걸 방울이요. 예. 방울을 굿할 때 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양손에 그걸 들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와 함께 거기서 무덤가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 꿈을 꾸신 할머니께서는 너무 깜짝 놀라서 화들짝 깼는데 도움을 요청하신 마을 분들이 이미 모이셔서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대요. 이때 그 마을 이장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이때 자리에 없었다고 해요. 이후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시는데 저의 기준에서 아마 이장님이랑 무당 할머님이 안 계셨으면 마치 이 앞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심각하네. 됐거든요. 예. 여튼 할머니께서는 그 꿈을 꾸시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 손주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다.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우리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그곳 같아.
근데 그곳은 밤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가면 안 돼. 다들 힘이 들 거야. 그리고 스며들 거야. 손이 왔어. 그게 왔어.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마을 지인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몇몇 분들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시게 돼요. 이 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마을 지인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죠. 예. 그 섬에는 한쪽 숲이 대나무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종님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나무 숲은 절대로 특히나 바다가 가까이 있는 섬 안에 있는 대나무 숲은 낮에도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정도로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하듯이 대나무 숲은 낮에 들어가도 정말 위험할 정도로 물기가 강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와 동시에 정말 홀리기도 좋은 곳이 대나무 숲이에요. 왜냐면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꾸신 할머니는 그래도 들어가야 돼. 우리 강아지가 거기에 있어.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묘지가 대나무 숲 안에 있어요. 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묘지에는 풀이 없어요. 나무도 자라나지 않고 잡초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 분들께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손주를 찾아야 하니 각자 횃불이라도 켜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을 인원 중 한 분이 그쪽 대나무 숲에 양바람이 너무 심해서 촛불을 켜고 그 왜 캔들 워머처럼 촛불을 키워서 워머처럼 이렇게 닫아놓고 다니는 게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켜서 각자 가지고 가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 해서 할아버지 댁 창고에서 그 물건들을 여러 가지를 챙겨서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 할머니는 무슨 가면 같은 걸 쓰시고 그걸 저는 왜 쓴지 모르겠는데 정말 옛날에 쓰던 조선시대 때 쓸 법한 그런 벼스로 만든 비옷이라고 할까요? 그거와 가면을 쓰시게 돼요. 근데 그 가면 같은 게 우리나라 전통 가면은 맞는데 하회탈 같은 가면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조각이 되어 있고 가면 옆에 넓은 천이 양쪽에 달려있고 그것을 머리에 묶어가지고 머리 안쪽으로 끼워 넣는 그런 탈이라고 했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제 느낌상엔 앵마기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섬에 있던 유일한 할머니와 친구분이자 인생을 같이 지내셨던 이야기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마고 무당 할머님께 연락을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본어로 친구분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야, 큰일 났어. 그게 왔어. 손이 왔어. 당장 도와주고 그 손이 알아들을 수 있어. 내가 한국말로 할 수 없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친구분께서 일본어로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당장 갈게. 이 손주가 위험해. 그 손이 돌아왔어. 마치 근데 그 사실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당장 바로 달려갈게 라고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시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몇 대에 걸친 이 손을 단명시켜야 된다고 끝내야 된다고 마을 주민께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와 연이 깊은 몇몇 분들한테 창고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라는 사람처럼 그 아까 말씀드린 가면과 일본어가 새겨진 꽃이 새겨진 자수를 새긴 복조리를 한 명씩 나눠서 드려요. 그리고 절대로 가면은 벗지 말고 복조리는 몸에 간수를 해라. 신신당부를 해. 속옷은 넣어라. 어떻게든 몸에 지녀라 하면서 이제 주의를 계속 주셔요. 그리고 그 마을 분들의 지인과 함께 돌비선의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때 할머니와 연이 깊은 분들은 그 알고 계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족 선산묘에 함께 가기로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른 곳을 찾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름 분들은 할아버지의 뒷마당을 지나서
그 선산묘 입구로 가는 옷을 타고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뒷마당을 지나서 비싼 입구에 딱 들어선 순간에 예. 뭔가 산이 그리고 그 섬이 할머니와 할머니 일행분들을 막는 것처럼 갑자기 맞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와 일행분들이 몸이 다 얼어버렸대요. 마치 소리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같은 이야기를 막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대요. 예. 그때 할머니께서 배에 정말 힘을 주시고 호탕을 딱 치시면서 지인분들한테 정신 차려, 내 손주를 찾아야 된다, 진짜 도와달라, 제발 도와달라, 연시 계속 그 부탁을 하셨대요. 그분들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숨을 죽인 채로 조심스럽게 촛불 워머를 각자 들고 이제 대나무 숲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시게 돼요. 무섭다. 예. 그런데 그 대나무 숲까지 가는 길이 짧지만은 않아요. 그 섬이 굉장히 복잡하고 착각하기 쉽대요. 오. 그 현지인들도 그 섬에 들어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대요. 그래서 뭐 산길을 좀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에 표시를 해둬요. 뭐 이렇게 끈으로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근데 이제 그 표시된 부분들을 따라서 할머니와 일행분들은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대나무 숲 입구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할머니의 친구분인 무당 할머님과 제자분이 정통 가면을 쓰시고 무당의 전통 의상을 있잖아요.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제자분과 당도를 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장승이 보이는 쪽이 아닌 별장 뒤쪽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님이 무당 할머님을 만나셔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시간이다 하면서 각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한 번이 아닌 뭐 여러 번의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장승의 입구를 가게 돼요. 오른쪽은 무당 할머님께서 가게 되시고요. 왼쪽은 저희 할머니께서 각자 확인을 하시게 돼요. 예. 근데 장승 양쪽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짐승의 피인 건지 사람의 피인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등불을 가까이 대고 확인을 하시는데 저희 할머님께서 놀라셔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예. 그래서 다급히 그 무당 할머님의 제자분께서 저희 할머님 쪽으로 다가와서 저희 할머님을 일으켜 주도록 도와드려요. 그래서 무당 할머님께서 저희 할머님을 보시고 장승 쪽을 촛불을 갖다 대는데 마치 사람 얼굴 같은 게 정면 얼굴이 아닌 옆모습의 사람 얼굴 같은 느낌을 딱 받으시면서 숨이 멎을 듯하게 놀라시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는 빗속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맞바람이 쳤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이 고요해지면서 아주 조용해졌대요. 바닷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너무 이상한 듯이 고요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뒤에 귓속에서 뭔가 들리기 시작해요. 마치 옆에서 바로 들리는 것처럼. 처음엔 천천히지만 하지만 점점 빠르게 들리셨다고 해요. 찌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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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누군가 어디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다가오는 듯한 반복적인 소리에 할머니는 자기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지 하고 뒤를 보았어요. 그때 같이 오신 일행분들이 전부 다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안고 벌벌 떨기 시작하셨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나서 한 2-30초가 지났을까요? 그 나무로 된 집에 문을 열고 닫고 하면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약간 띠익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들은 저희 할머니와 이행분들은 그 소리를 따라서 문을 향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너무 오래된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별장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한 30초, 1분 그 정도 됐을까? 제가 거기서 나타나요. 흑범벅이 되고. 예. 제가 할머니를 딱 바라보면서 갑자기 일본어로, 저는 일본어를 지금도 잘 구사하지 못해요. 예. 근데 그 어린 제가 일본어로 할머니한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나 왔어.
내가 여기 왔어. 근데 말이야, 할머니도 알고 내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알고 있지? 할머니는 나랑 가야 돼. 가야 할 곳이 있어. 가자. 그러면서 빨리 할 거 하면서 일본말로 그 말을 계속 했대요. 근데 그 말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한 번도 일본어를 가르친 적이 없고 한 번도 일본어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으셨대요. 근데 제가 일본어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와 모든 일행분들이 어른 상태에 있을 때 제가 그 별장에 내려와서 진흙 범벅이 된 그 대나무 숲을 가볍게 사뿐히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대요. 짐승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장승이 서 있는 숲을 들어갔대요. 그리고 마을 지인분들과 할머니도 그리고 무당 할머님과 제자분도 따라가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발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지역이 조금 특이하게 진흙이 있어요. 다른 곳은 없는데 분명 없었던 것 같은 진흙을 피해서 밟으셨는데 그 진흙이 무릎 거의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래요. 누가 이렇게 다리를 묶어놓은 것처럼 눈치조차 채지 못했는데 다리들이 다 거기에 무릎 가까이 차 있더래요. 그래서 저를 따라갈 수가 없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외치셨대요. 거의 반쯤 우시는 목소리로 우리 강아지 왜 안 되는 얼른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애기를 어떡하나 막 이 말을 하는 도중에 할머니께서 엄청난 충격을 먹으신 건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을 잃으셔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한참 후에 깨어나시게 돼요. 근데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지어놓으신 그 아주 오래된 별장에서 깨어나시게 돼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아주 역한 비린내를 맡으셨대요. 동물 사체나 뭐 이런 생선 비린내, 다른 게 혼합적으로 썩은 내 같은 그런 냄새를 맡으셨대요. 그래서 무당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 전에 전날 드셨던 것들을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개어내셨대요. 말을 하기 전에. 너무 그 냄새가 너무 역했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무당 친구분한테 아야 이게 무슨 냄새고 이게 뭔 냄새요? 그래서 빨리 나한테 얘기를 좀 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말씀하시기 꺼려 하시면서 무당 할머님께서 잠깐의 아무 말을 안 하고 정적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마지막에 할머님께 말씀을 하셔요. 무당 할머니께서 말을 충격을 넣지 말고 너그 손주가 먹혔어 하면서 할머니한테 보여주시게 돼요. 뭘 보여주시냐면 생선이랑 토끼가 갈기갈기 뜯겨진 채로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생식을 한 거죠, 제가. 그리고 이어서 무당 할머님께서 저희 할머님한테 이야기를 이어나가요. 네 기억하지? 우리 어릴 때 네 동생 친구 기억하지? 그것들이 죽은 네 동생과 네 동생의 친구, 그리고 손이 먹은 네 동생 친구, 그리고 죽은 네 동생 기억하기 싫겠지만 무섭겠지만 네가 정신을 차려 강하게 마음먹어요. 정신 차려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요. 네 동생 친구의 언니가 네 남편이랑 붙어 먹었던데 이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게 그 여자, 그 여자가 손이 든 것이요. 그것이 손이 됐고 그 손이 네 손주한테 갔어. 정신 차리고 얼른 가라. 그곳으로 가야 돼. 네 남편을 데리고 간 것도 그것들일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께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신들이 그 개워냈으면 힘드시잖아요. 맞죠. 저희도 술 먹고 나서 개워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굳건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요. 가자, 들어가자. 내 손주가 날 기다릴 것이라고. 꼭 가야 돼. 하고 할머니와 마을 친구들, 무당 할머님의 제자분과 같이 대나무 숲을 들어가시게 돼요. 한참을 지나서 그 성산묘에 도착을 하시게 돼요. 그곳에 당도를 하시게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거기서 쓰러져서 이때까지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하고 쓰러져 있는 저를 할머님께서 발견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저의 모습이 진흙이랑 피랑 범벅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을 하신대요. 와. 머리에도 피가 묻어 있고, 손톱이랑 그 손톱 사이랑 발에서 막 비린내가 진동해요. 근데 할머니께서 너무 그 냄새가 역했는데, 저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가갔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우시면서,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서 지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손주 때문에 미안하다 했는데 마을 지인분께서 괜찮다고, 정말 찾아서 다행이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제가 제일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 섬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할머님, 모든 할아버님, 저한테는 할머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께서 괜찮다, 찾아서 괜찮다, 빨리 조치를 취하자고. 마을 분들께서도 그 냄새를 참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저를 지게 있잖아요. 그 볕이나 이런 거를 지고 가는 그 지게에다가 저를 업고 할머니 댁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돼요. 무당 할머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제자분한테 당장 얼른 집에 가서 연락을 돌리라고 해요. 예. 다들 오시라고 해요. 이건 나의 신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시다. 그분들을 모셔야 될 것 같다. 나 혼자 감당할 손이 아니다. 이건 내 윗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세 분이라는 분들이 육지에 많으신 분들이세요. 오. 그래서 그 세 분께 연락을 돌리게 시키세요. 그리고 제자분께서 그 명을 듣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육지에 만신부당 세 분이 그 섬에 며칠 후 당도를 하시는데요. 네. 그 사이에 섬에서는 이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저희 할머니랑 마을 지인들과 함께 이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하고 네. 그 말을 전달해 드리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저를 찾기 전에 나눠드렸던 그 일본어가 적혀있는 그 꽃자수가 적혀있는 목조리를 받아서 다른 주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마솥 궁에 넣고 모든 그 목조리를 태워요. 그리고 나서 할머님께서는 다른 창고에 가셔서 남은 목조리를 챙겨서 다시 마을 지인분들께 항상 지니고 있으라고 나누어 드리고, 할머님은 무당 친구분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돼요. 그리고 이장님께 말을 전달했을 네. 이장님은 정말 듣고 놀라시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다시 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 전에 아까 그 할아버지의 별장에서 무당 할머님이 저희 할머니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할머니의 동생과 동생 친구분의 사건을 겪고 나서 이 마을 섬에, 똘비 섬에서 너무 큰 파장이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님 부당께서 이장님과 만일에 대비해서 네.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꼭 이 일이 다시 생길 줄 직감을 하신 건지 확신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장님 댁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마을 중심지에 있는 빈집을 무당 할머님과 저희 할머니께서 그곳으로 같이 발걸음을 옮겨서 그 장소에 가셔요. 와. 그리고 이장님과 저희 무당 할머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저희 할머님께 그동안 죄를 지냈던 곳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게 돼요. 무당 할머님께서는 저희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다. 오. 하지만 너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네 동생이 엮여있는 일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할머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할머님은 오히려 무당 할머님한테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네가 내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언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약간 마음적으로 안도를 작게나마 하셨대요. 그래서 그곳을 중앙신당집이라고 할게요. 예. 중앙신당집에 저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지기에 실어서 제가 그 근처를 가니까 갑자기 의식을 차렸대요. 의식이 분명히 일어 있었는데 예. 그 근처에 점점 다가갈수록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가까워질수록 제가 크게 소리를 예. 민호로 하면서. 근데 이 뜻이 뭔지 전 처음에 몰랐어요. 혹시나 이 모든 일을 대비해서 그 섬의 그 산에 강도를 하실 때 예. 제자분께서 준비한 결계 끈이죠. 그 끈과 마을 지인분들이 준비하신 밧줄 끈을 이중으로 엮어서 가져가셨는데 그 지게에다가 저를 묶어서 가지고 갔대요. 오. 근데 저는 그때 일본어로 와타시와 민호루 하면서 배송을 막 질렀대요. 이 뜻이 뭐지? 하고 했는데 이 뜻이 일본어로 수확하다는 뜻이래요. 뜻을 해석해보면 나를 가질 거다. 나를 수확해 가겠다. 약간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중앙에 있던 재를 올리던 신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재를 올리던 곳에 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결계와 그 이중 결계가 된 끈을 제 몸에 이렇게 둘러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제자분께서는 그 결계도 마지노선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다시 재를 올려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계셨고, 예. 그때 이제 육지에 그 세 분 만신 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매 새벽과 저녁에 물을 뜨고 치성을 올리시고, 무당 제자분께서는 산 꼭대기에 그 신당이 있는 근처가 꼭대기거든요. 예. 거기에서 치성을 따로드렸대요. 그리고 무당 할머님은 저를 지키시면서 빠른 당도를 기원하시면서 치성을 올리셨대요. 이 마을의 이야기 시작에 말씀드렸던 동서남북의 장승의 이장님이랑 마을 지인분들한테 무당 할머님께서 알려주셨대요.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까 할머님이 나눠줬던 복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더 챙겨서 그 장승의 위치를 현지인들이 모르는데 그곳을 알려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땅을 파서 그 복조리를 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 그러면서 치성을 계속 들이시는 거죠. 그 육지의 만신 세 분이 오시기 전까지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이 육지의 만신분들이 이 똘비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제자분들을 다 데리고 오셨는데 정말 희한하게 두 분과 사고를 나게 하는 것처럼 제자분들만 사고가 났대요. 우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무섭고 소름이 끼쳤거든요. 지금도 몸이 떨리고요. 그렇게 그 어렵사리 너무나도 저를 위해 감사하게도 이 어려움을 다 디딛고 이제 육지 만신무당분들이 섬에 도착을 하시게 돼요.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께서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재를 올릴 음식을 엄청나게 그동안 하고 계셨어요. 거하게 차리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서남북의 장승 앞에 한 만신무당 한 분 한 분이 동서남북의 자리를 잡아요. 이야. 그리고 상을 차리고 그 무당 할머님의 제자분이랑 저희 할머님께서는 그 중앙 신당에 있는 저를 지키면서 치성을 올리세요. 근데 저는 그 상에 묶여서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그렇죠. 기억할 수가 없어요. 예.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 아까 결계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분께서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저를 해야 할까봐 아까 말씀드린 그 목조개를 넣은 그 천을 묶어서 임방에로 넣어놓고 목조리는 그 밧줄과 이중으로 덧대어서 저를 그 제 상에 저를 가운데에다가 두고 묶어놓으셨대요. 예. 그리고 남은 그 복조리 안에 있는 게 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모든 복조리를 담아서 제가 누워있는 머리맡에 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어떤 만신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대듯 새벽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손이 드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이 손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각자 이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된다 하고 제자분께서는 치성을 올리고 계셨고 저희 할머님께서는 짐을 챙겨오세요.
그리고 마을의 그 중앙에 있는 신당 앞에서 징을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서남북에 있는 마신분들께서 거의 12시간, 13시간을 손을 쫓아내는 죄를 친듯이 하셔요. 그 죄를 끝마치고 나서 저희 할머니와 모든 인생을 함께한 무당 할머님께서 그 죄가 끝나고 3일이 되지 않는 날에 예. 저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약간 대수대명을 헐.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가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희 무당 할머님이 바다에 몸을 던져서 저를 지키고자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무당 할머님께서 할머니한테 그러셨대요.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너를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에 아쉬움이 나고 너와 삶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와 나의 손주를 위해서 나의 숙명을 위해서 이 손은 내가 안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것이 하시고 하지만 그 손은 분명 다시 올 것이야. 하지만 또한 내가 최대한 품을 것이야 라고 할머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하지만 이게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 신은 후대에게 맡기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할머님이 중마고시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우셨대요. 그 말을 하는 친구 무당 분이 네.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그 죄를 받는 도중에 그 무당 할머님 제자님한테 제가 말을 일본어로 계속했대요. 그래서 저를 중앙에서 이제 하고 있던 신당에 할머님께서 징을 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제자님 뒤에서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애를 쓰시고 계셨는데 제가 막 일본어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할머님께서는 직감적으로 느끼셨대요. 네. 이 손이 하는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귀담아 듣지 말아야겠다. 아, 그렇지. 그래야 우리 강아지가 돌아온다. 우리 내 강아지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너는 절대 내 손주를